안녕하세요.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 신나는 음악과 함께 굿모닝 영상 칼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년 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동산 시장의 대지각 변동을 야기하나입니다. 어제 신문 기사인데요. 신문 기사가 이제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막 오른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모두 부동산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서울시장 여야 후보들을 부동산 공약 앞다퉈 내세우고 있다. 안철수, 김근식, 서울시장 정권 교체할 교두보 역할, 오세훈, 나경원도 출마 가능성. 굉장히 큰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여야 후보들 모두 부동산 공약을 꺼내들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여권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공공주택 16만 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변북로와 철도 용지를 덮어서 공공부지를 확보해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지금 여기저기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공급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상태에서의 이런 상승들은 투기 세력들이 움직임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에서 이제는 뭐 거의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까지 물러나서 이제는 거의 공급 부족을 인정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박원순 시장의 10분 동네 정책을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도시를 완전히 갈아엎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단 기존의 도심의 구조를 큰 틀을 유지를 하면서 재생으로 가는 도시 재생으로 가는 그 정책을 계승하겠다. 그렇고요. 그리고 열린민주당 의원 지금 뭐 여권의 계열이기 때문에 같은 공약을 내걸 수 있는 열린민주당 의원인 김진애 의원도 출사표를 내세웠는데요. 역세권 미드타운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존 역세권과 새로운 역세권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미드타운을 조성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최초의 도시 전문가 출신 서울시장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흐름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번에 큰 결심을 한 것 같은데요. 대선이 아닌 서울시장에 올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출사표를 내세웠는데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서 주거의 꿈을 되살리고 세금 폭탄은 저지할 것이다. 현재 정권 정책과 정책의 반기를 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대립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극단적인 대립들이 과연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가 중심적인 핵심적인 그런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야권 서울시장 후보자들도 부동산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다. 이해운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재건축 재개발의 요건을 완화하겠다. 이런 거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은희 서초구 총장, 제가 서초구 살고 있지만 이 조은희 서초구 총장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서울시장으로 가셨을 때 또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할지, 이거는 전 정치적인 의견을 지금 피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 내에서 이런 구청장 대부분들이 이제 여권의 구청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야권의 유일한 구청장으로서 참 놀랬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장까지 출마를 했다라고 하면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라는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 정치적인 견해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제 여권의 정책을 계승해야 될 여권의 한 주자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뉴타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공급을 늘리겠다. 그리고 재산세를 50% 감면하겠다. 어떻게 보면 여당의 정책과 대립각을 조금은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의미는 여당 정책에 대한 신임 투표, 여당 정책, 부동산 정책이 특히나 중심이 되겠죠. 이 신임 투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내후년에 있을 대선의 전초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의 안철수 의원께서 나름대로 대선에
그 전초전으로서 한번 올인해보겠다라는 식의 공약을 내세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빅 이슈는 누가 뭐라 해도 뭐니 해도 역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판적인 성격이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결국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공조이냐 혹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대립각이냐 이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시장의 대립각, 노무현 대통령은 규제 일변도, 이명박 시장은 어떻게 보면 뉴타운 같은 그 심리를, 투자 심리를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나름대로 대립각, 예민한 대립각을 보였다. 이런 부분인데요. 현 정부는 짜임새 있게 공조를 해왔죠. 문재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나름대로 규제를 통해서 투기 세력을 잡겠다라는 부분에 서로 간에 공조를 함으로써 나름대로 정책에 힘이 실리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왔는데요. 물론 이제 그린벨트 해제 이런 부분들에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권한 부분에서도 약간의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짜임새 있는 공조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이어나갔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유지됐다 이런 부분에서는 과연 이 공조, 이 서울시장의 그런 대립각과 공조가 상승세를 저지하는 데 큰 힘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의문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규제 강화, 규제 완화, 그다음에 뉴타운,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제 뉴타운을 개발하면서 심리를 들썩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또 여의도 용산의 통개발, 어차피 이제 이 구상들은 좀 세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터트릴 것인가의 문제이지 진행을 할 텐데, 여권의 주자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또 이제 시장의 그 분위기를 보면서 주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야권의 그 주자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의도 용산 개발 이 굉장히 큰 이슈를 터트릴 수 있는 가능성, 그럼으로써 그 심리를, 투자 심리를 일깨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공공재건축 재개발 혹은 박원순식 그 도심 재생 이런 것이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갈아엎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아주 큰 그 도시 재생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서로 간의 대립각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야권 당선으로 규제 완화 시에는 그 부동산 시장의 지각 변동이 가능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서울시장의 단독 권한으로 그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단독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은 없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규제 일본도의 정책의 균열을 일으키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이제 그 나름대로 서울시장 자체가 그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실제로 그리고 또 뭐 여의도 통개발이나 그 용산 뭐 그 개발을 좀 집중적으로 강화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슈를 터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의 지각 변동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우리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권 당선 시에는 절망적이겠는가, 반드시 또 그렇지만은 않죠. 그래서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 거래 절벽 후에 결국은 그 사이클의 힘에 의해서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그런 이런 돌발적인 변수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이클의 추세적인 힘에 따라서 결국은 잔파도가 아닌 굵은 줄기, 조류의 힘에 따라서 시장은 흘러갈 것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해야 될 명제이고요. 대신에 단기적으로는 거래 절벽이 불가피하다. 그렇죠? 일단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 그 규제가 강화되는데 앞으로 이제 더더욱 규제가 강화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여권 성향의 서울시장이 당선됨으로써 이 규제 강화에 더 힘이 실리지 않겠는가라는 두려움들 때문에 단기적인 거래 절벽은 불가피하다. 혹은 야당 의원이 당선됐다고 한다면 이것저것 큰 이슈가 터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으로 상승 랠리 등이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작은 변화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큰 줄기는 부동산의 사이클의 힘, 추세적인 힘,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해야 한다. 잔파도에 불과한 것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져가야 될 오늘의 결론이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까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그러고 보니까 신년이네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